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재윤경입니다. 먼저 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한 게 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진짜 이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때 그 제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의혹이 있어서 버티기를 하시는 건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윤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어떤 자료 요청이 왔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출되지 못한 자료들의 대부분은 사실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일대학에 갈 때 어떤 이제 추천서 같은 거는 당연히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사를 갈 때 전세 계약 부분 같은 것도, 네, 후보자님, 네. 시간 관계상 네, 짧게만. 네, 그래서 충실히 응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정말 제 식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가 아니라는 충실히 정보 제공에 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자료 제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였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삼성의 뇌물죄 성립이었는데요. 이 최순실 일가가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돈만 94억에 이르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까지 통하면 298억,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은 삼성이다. 그냥 돈을 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삼성이 어떤 이득을 바라고 이렇게 엄청난 비선실세 로비를 했는가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최소 8,500억 이상, 삼성전자 지배력까지 고려하면 10조가 넘는 이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내용만 봐도 뇌물죄가 분명해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구속영장 그 실질 검사를 앞두고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당시 그 후보자께서 칼럼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만 주목해서 뇌물죄 성립을 밝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승계 과정 전반을 다 봐야만 한다라고 조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칼럼 내용을 보면서 특검팀이 후보자를 수소문해서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진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그 참고인 조사 후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장이 재청구됩니다. 이렇게 1차 영장 청구 그 기각 후에 공정위와 금융위 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서 확보된 증거가 주요하게 채택이 돼서 2월 17일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잘못된 이 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가장 큰 결정적인 사실은 전환점을 마련하신 게 결국은 우리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실은 부패한 방식에 의존해서 이 의존하려는 기업 집단, 그리고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후보자의 공정위원장이 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과도한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로 후보자를 흠집내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주소 불일치인지 아니면 위장 전입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특히 주소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질책도 받았고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아는 한 자세하게 소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질책과 격려를 모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일표 의원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후보자. 질의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후보자께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와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재벌이 많이 저격됐다고 보시나요?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20년 동안 재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과 비교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관행도 많이 변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활동해온 모습 자체는 좋아 보이고 또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에도 나와서 진영을 뛰어넘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했듯이 현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 탄생을 했고 현 정권에서 이 경제부처의 수장이라든가 이런 지위에 오르신 분들은 더 많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관심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책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청담동 한신 오페라 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 이제 이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누구 소개로 구입하게 됐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청담동의 아파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2동짜리 작은 아파트고요. 몇 평형이죠? 41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에 그늘진 데서 미분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데라서 지나가다가 복덕방에서 그 미분양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가서 직접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차가 이제 2001년에 분양해서 2003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2차는 이제 2005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1차가 그 위치가 주변의 영동고, 경기고 이런 학군 우수성 또 교통 편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경쟁률이 굉장히 셌거든요. 2001년 4월 10일자 이 경제신문에 보면은 27가구 분양에 2,000명이 신청해서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게 신문 보도에 나옵니다. 또 30평형 7가구는 청약 경쟁률이 189대 1이었다. 또 2001년 5월자 일간지에도 1차 단지의 분양권에 3천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6월자 이 경제신문에도 이 입주 1년 전인 2002년에 42평형 1차의 매매가가 5억 8천 내지 6억 2천이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와 2차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고 2차의 지금
거래가가 2006년 10월, 지금 후보자께서 2006년 1월 달에 여기에 입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국토부 실거래가가 9억에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6억에 샀다고 지금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의 아파트가 어떻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게 쉽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혹시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누가 특혜로 이렇게 분양을 했거나 누가 소개해 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아파트는 정말 1층에 그늘진 데서 미분양 상태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구입한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동에 미분양 상태에 있었던 그 아파트가 몇 개는 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특별하게 거기 재건축 조합에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가 그거는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제가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일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만큼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만 볕이 무척 강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과 고창, 해남 등 일부 서해안과 제주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늘에서 주로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온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늘에서는 약간의 선선함도 느껴집니다. 한낮 최고 기온 서울은 25도, 대구 27도, 강릉 21도, 전주는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그래도 30도를 넘지 않아서 활동하시긴 대체로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새벽 한때 호남과 경남 내륙에, 오후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동해상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일요일까지 동해안에는 파도가 높겠죠.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덮칠 수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놀러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 큰 더위 없겠고 반가운 비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충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그 참고인 조사 후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장이 재청구됩니다. 이렇게 1차 영장 청구 그 기각 후에 공정위와 금융위 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서 확보된 증거가 주요하게 채택이 돼서 2월 17일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잘못된 이 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가장 큰 결정적인 사실은 전환점을 마련하신 게 결국은 우리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실은 부패한 방식에 의존해서 이 의존하려는 기업 집단 그리고 정치 세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재윤경입니다. 먼저 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한 게 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진짜 이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때 그 제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의혹이 있어서 버티기를 하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윤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어떤 자료 요청이 왔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 만 봐도 뇌물죄가 분명해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구속영장 그 실질 검사를 앞두고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당시 그 후보자께서 칼럼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만 주목해서 뇌물죄 성립을 밝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승계 과정 전반을 다 봐야만 한다라고 조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칼럼 내용을 보면서 특검팀이 후보자를 수소문해서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진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삼성의 뇌물죄 성립이었는데요. 이 최순실 일가가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돈만 94억에 이르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까지 통하면 298억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은 삼성이다. 그냥 돈을 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삼성이 어떤 이득을 바라고 이렇게 엄청난 비선실세에 로비를 했는가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최소 8,500억 이상, 삼성전자 지배력까지 고려하면 10조가 넘는 이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내용 정도로 그런 얘기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출되지 못한 자료들의 대부분은 사실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일대학에 갈 때 어떤 이제 추천서 같은 거는 당연히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사를 갈 때 전세 계약 부분 같은 것도 네, 후보자님 네. 시간 관계상 짧게 그래서 충실히 응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정말 제 식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가 아니라는 충실히 정보 제공에 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자료 제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였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부정부패